헬로 마이트, 안녕하세요. 호주를 소개한 남자 호소남 라이언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 컴퍼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간 기억을 하시나요? 잠시 기억을 되새겨보면 이랬었죠, 맞죠? 컴퍼니는 PTY LTD로서 컴퍼니를 설립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만족시킨다 했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 에셋 프로텍션을 만족하기에 컴퍼니 매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잘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시간 트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트러스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유닛 트러스트에 대해서 스페시픽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유익하고 알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무슨 신탁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아직 그 개념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트러스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면 한번 걸러서 이해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트러스트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트러스트가 있는데 트러스트가 있으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트러스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트러스티. 트러스티가 뭐냐면 이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즉 컨트롤하는, 즉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라고 한다면 이 트러스티한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러스티. 그리고 트러스티가 있고 이 트러스트가 있죠, 맞죠? 이 트러스트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했죠, 맞죠? 그러니까 트러스트 이름으로 비즈니스 운영하니까 트러스트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ABN, 오스트레일리아 비즈니스 넘버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텍스 파일 넘버도 있겠죠, 맞죠? 왜? 세금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텍스 파일 넘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러스트에게는 ABN과 TFN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트러스트가 비즈니스를 잘했어요. 수익이 났어요. 그럼 트러스트는 이 수익을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이 프로핏이 있을 텐데 이 프로핏을 트러스트는 이제부터 달라요. 뭐와 컴퍼니랑 달라요. 이 프로핏을 트러스트는 이 베네피셔리들에게 나눠줍니다. 베네피셔리, 즉 수익자, 수혜자란 뜻인데 특징이 보이죠, 여러분? 컴퍼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 수익이 만약에 났으면 이 컴퍼니의 동일세율 27.5%를 때려가지고 컴퍼니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죠? 컴퍼니가 세금에 대한 responsibility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트러스트는 어떠냐? 이 트러스트는 그런 책임이 없어요. 왜? 이 프로핏이 바로 베네피셔리들에게 나눠지거든요. 나눠지니까 이 프로핏에 대한 세금의 responsibility는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 서머리 하면 트러스트를 설립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다? 트러스티가 있다. 맞죠? 그리고 수익은 누구한테 가느냐? 트러스트가 내냐? 세금 트러스트가 내냐? 아니죠. 베네피셔리들한테 가서 이 베네피셔리들이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 바로 정리된 것이 바로 트러스트 디드라고 합니다. 트러스트 디드. 발음이 약간 비슷해요. 트러스티고 트러스트 디드예요. 이 트러스트 디드가 뭐냐면 여기에 모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을 어떻게 하고 트러스티가 누구며 라는 이 모든 것이 보통 한 40에서 50페이지 되는데 이것의 무슨 조항들을 다 적어 놓은 것이 바로 트러스트 디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트러스티에 명시가 되어 있냐 아니냐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 뭘 바꾸고 싶다 하면 이 트러스티드 어멘드먼트를 이렇게 작성해서 트러스티드를 이렇게 수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헌법과 같은 건데 트러스트를 설립하셨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트러스트 디드를 따라서 모든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게 바로 제너럴한 이 컨셉이에요. 이 트러스트에 대한 제너럴한 컨셉인데, 그럼 저는 좀 더 스페시픽하게 가서 바로 유닛 트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닛 트러스트. 유닛 트러스트는 뭐냐 하면, 유닛이 바로 뭐예요? 뭔가 하나하나 객체를 말하는 거죠. 이 유닛 트러스트는 뭐냐면,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 어떻게 하냐? 유닛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유닛을 발행. 유닛 발행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유닛을 발행합니다. 유닛을 발행하는데 뭔가 좀 안 와닿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카운팅 펌을 설립해요. 어카운팅 펌을 설립하는데 파트너가 몇 명이다? 3명의 파트너예요. 저희 회사 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3명의 파트너를 하는데 우리 트러스트로 하자라고 결정을 된 거예요. 근데 3명의 파트너로 보통 이렇게 하면 파트너가 뜻이 뭡니까? 동등한 위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지분과 책임을 가자라고 하면 유닛을 발행하게 되는 거예요. 즉 유닛을 예를 들어서 여기 경우는 300 유닛을 발행을 했다면 그러면 한 명당 유닛은 몇 개입니까? 100 유닛이겠죠, 맞죠? 그리고 per person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파트너당 가지고 있는 유닛이 100이 되는 거예요. 이 100개의 유닛을 가지고 이제 트러스트를 설립했으니까 토탈 트러스트 유닛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300개가 되겠죠, 맞죠? 이 300개를 가지고 발행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트러스트의 이 asset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산은 이 300개의 유닛이 되는 거예요. 300개의 유닛. 300개의 유닛이 이 트러스트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300개의 자산이 이제 트러스트를 이렇게 구성하고 가는데, 만약에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트러스트의 수익을 보니까 만약에 3억이 나왔어요. 30만 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300개 유닛이 이제 트러스트를 구성하고 있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300개의 트러스트를 기준으로 이 수익 분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쉽게 해놨는데, 인당, 즉 beneficiary 파트너당 한 파트너당 100개 유닛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맞죠? 100개 유닛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beneficiary도 어떻게 되냐? 이게 유닛이 바로 이 트러스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닛에 대해서 beneficiary가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즉 100개, 100개, 100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이 30만 불에 대해서 10만 불, 10만 불, 10만 불씩 이렇게 베네피셔리들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0만 불에 대해서 트러스트는 세금을 내냐 안 내냐? 텍스 리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ABN과 TFN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 리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 리턴은 해야 되지만 이 30만 불에 대해서 profit은 beneficiary들에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 beneficiary들, 즉 여기에서는 파트너들이 되겠죠, 맞죠? 이 3명의 파트너들이 소득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씩? 10만 불, 10만 불, 10만 불에 대해서 소득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특징, 트러스티 설명드렸고요. 책임 있는 자, 트러스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 또는 책임 있는 객체가 트러스티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트러스트 베네피셔리, 심지어 유닛 트러스트일 경우에는 유닛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그 법정 같은 것이 뭐다? 트러스티드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프로핏에 대한 수혜자, beneficiary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유닛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스트럭처를 설립할 때 제가 4가지를 꼭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4가지를 과연 만족시키는지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Asset Protection 만족시킬까요? 자, 볼게요, 여러분. 만약 트러스트를 운영하고 있다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 아니면 크레디터들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라고 한다면 이 법적인 책임이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트러스티가 있다 했죠, 맞죠? 이 트러스티가 있는데 이 트러스티를 그러면 사람으로 할 것인가? 사람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과연 누구를 앉힐 것이냐가 또다시 곤란해지는 거죠, 맞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어카운팅 펌을 설립을 했는데, 이 트러스트를 설립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할 것입니까? 이 뭐 세 사람이 갈 겁니까? 아니면 뭐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갈 겁니까? 약간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잘못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 보통 이렇게 asset protection을 생각한다면 트러스티를 사람으로 안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asset protection 하기에 좋은 비즈니스 스트럭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를 합니까? 그렇죠. 트러스티를 누구를 세우냐? 컴퍼니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컴퍼니를 세우게 되면 이 컴퍼니라는 그 자체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과는 달리 다른 객체로 본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퍼니를 세우게 된다면 만약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이 컴퍼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랑 아니면 파트너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에셋 프로텍션을 가짜 컴퍼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랍니까?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 있죠? 뭐 페이퍼 컴퍼니 하나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셋 프로텍션 된다는 거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에셋 프로텍션을 성립시킵니다. 두 번째, admitting partners. 자, 그럼 admitting partner냐, 또 다른 파트너, 플러스 한 명의 더 파트너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지금 유닛 트러스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유닛 트러스트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닛을 또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100개 유닛을 더 발행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닛을 발행하면서 이렇게 파트너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Succession business. 이게 가능할까? 좀 안 되죠. 맞죠? 또다시 뭐 유닛을 발행해서 뭐 자녀에게 주면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다른 파트너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자녀들에게 유닛을 발행해서 또다를 준다. Flexibility. 자,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세금에 대한 이런 절세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인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30만 불에 대해서 벌었다면 이 프로핏이 30만 불이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유닛 트러스트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100개인데 이 유닛 트러스트 즉 3분의 1씩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다른 비즈니스 하는데 다른 비즈니스에서 이번에 좀 안 좋아. 그래서 나는 이번에 좀 더 많이 가져갈게. 그래? 나는 다른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됐어. 그래서 나는 이번 여기 사업에서 좀 작게 가져갈게.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개인 이 베네피셔들의 상황에 따라서 뭐 수익을 나는 조금 적게 가져가고 아니면 나는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이런 베네피셔리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트러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유닛 트러스트를 설립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네, 저는 다음에 이제 트러스트, 그 중에서도 discretionary trus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잘 계시고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